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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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드뉴스. 그게 돈이 되나? 진양철 회장이었군요. 네, 진양철 회장님 성대모사였습니다. 자, 먼저 도시락 보이. 오늘 어떤 도시락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도시락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못생겨서 탈락입니다. 저 또 탈락인가요? 탈락! 이가영 아웃. 또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암살 시도를 네. 또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농담은 했지만 네. 사실 이런 네. 일 없어야죠. 이런 일 네, 없어야죠. 그렇죠. 외모로 탈락하면 안 되죠. 한 대학병원에서 이 채용 과정 중에 외모의 등급을 매겨서 탈락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 감사 결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어떤 때인데 외모로 당락을 결정합니까? 사실 좀 블라인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학력도 공개하고 외모 이런 걸로 평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채용 비리 때문인데요. 이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면접위원이던 지업 A 씨가 다른 직원 자녀가 사무 직원 채용에 지원을 하니까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평가 항목에 없었던 외모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게 없었는데 부여를 한 거예요, 점수를. 반대로 서류 전형 합격이 가능했던 일부 지원자에게는 외모 하, 상중하 할 때 하예요. 헐. 그리고 나이, 이런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탈락을 시켰다고 지금 합니다. 화면에 채용평가 항목의 두 번째 줄 보면 외모가 외모.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외모를 항목으로 만든 아니, 거예요.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긴다는 건지 네. 사실 모르겠거든요. 2점에서 25점. 몇 점인지, 저희는 몇 점인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근데 참고로 이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을 할 때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특히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뭐 이 사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A 씨 자기 아들 취업시켰어요. 네.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채용 과정에 참여해서 부정 합격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보통 어학 성적 유효 기간 2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났어요. 만료가 됐는데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통과시키고 면접 때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원자 중에 자기 아들을 최고점을 어머. 줬습니다. 와. 뭐 자기 아들은 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 법인 카드로 뭐 유흥주점을 다녔던 교수가 있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보도에 나왔죠. 이 어머. 가톨릭 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무려 6천만 원이 넘게 법인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유. 모두 71차례나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비 사용을 위한 카드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게 학교 예산 목적 외에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또 발전기금으로 조성한 연구비 5천여만 원에 헬스장 등록 등 개인 용도로 쓴 교수들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3명에게 중징계 그리고 9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에 요구했고요. 부당하게 쓴 돈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부여한다는 건 결국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구시대적이라서 이건 반드시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귀여운 반찬이 담길 만한 조그만한 도시락인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용돈 아니다. 인데요. 이 가족에게 받은 돈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돈이길래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용돈이 되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 돈이 이 우리은행에서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전모 씨 형제의 돈이었습니다. 아하. 문제가 될 만한 돈이죠. 네. 이 중 형인 전모 씨는 우리은행 본점에 기업 개선부라는 데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9년 동안 주식과 자금 등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요. 이 돈의 일부를 건네받은 가족과 지인 등 7명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뭐 한 9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또 부동산 구매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낸 이 전 씨의 횡령액 다 합치면은 707억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잘못된 돈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펑펑 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 씨 형제의 부모 그리고 동생의 아내가 최대한 37억 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그냥 줘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네. 가족이 37억 원 줄 수가 있나요? 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죠. 이 증권사 직원인 노모 씨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 씨 형제가 차명 계좌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하는 그림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전 씨 형제가 차명 계좌로 주식과 또 선물 옵션을 4천여 차례 거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4억 원을 넘게 성과 보수로 받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가족이 대단해. 근데 가족이 잘못을 했으면 이거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걸 받았다고 그냥 갖다 그냥 바로 써요? 그렇게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죠. 이제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가족들끼리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전씨 형제는 이미 재판을 넘겨져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10년, 징역 10년에서 13년을 받았는데 이 검찰이 이번에 횡령액을 더 찾아내면서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심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갔잖아요. 항소심 재판부에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요.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끝까지 밝혀내서 진짜 엄하게 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도시락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도시락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을 오늘 좀 다 준비했는데 작네요, 도시락이. 오늘 양이 좀 적은가요?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그건 제 건데입니다. 최근에 축구 선수 손흥민 그리고 배우 김고은 연애 열애설 있었잖아요. 맞아, 네, 맞아. 아주 맞아요. 뜨거웠죠. 일명 그 네. 럽스타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어. 러브 플러스 인스타그램 합쳐가지고 뭐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김고은이 손흥민의 비공개로 추정되는 손흥민으로 추정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고 또 이제 손흥민이 그 계정으로 김고은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주장이 사실 열애설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제가 한 얘기 그거 제 겁니다. 이거는 계정의 진짜 주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길래 그런 건가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배우 이제 장희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장희령이 공식 계정을 통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올린 사진인데요.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비공개 계정입니다. 해킹 시도하지 네, 말아주세요. 맞아요. 딱 적어요. 해당 계정은 손흥민의 비공개 계정이 아니라 내 거다. 아. 그리고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는 손흥민의 계정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계정 이 장희령 거였고 또 이 두 사람 장희령과 김고은은 한 영화에 출연한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디 사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죠. 그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 보면은 0070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뭐 저게 명품 브랜드 이름 같은 그 비슷한 거랑 0070이 돼 있는데 이 열애설을 제기한 일부 네티즌은 저게 손흥민 생일 그리고 김고은 생일을 조합해서 만든 거다. 이 손흥민이 7월 8일, 김고은이 7월 2일생인데요. 추정을 하는 거죠. 손흥민의 네. 등번호가 7번이라는 거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게 0070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지금 뭐 등번호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사실 진짠가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서 보니까 좀 억지로 끼워넣은 것 약간 같아요. 해프닝성이네요. 네. 네, 사실 뭐 저게 그런 주장들이 사실 근거를 듣고 보니까 갸웃갸웃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고은 소속사도 본인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추측성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아니 땡 불뚝에 연기가 난 것 같습니다. 소속사 설명에도 의심이 계속 이어지고 또 해킹 시도도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배우 장희령이 직접 저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밝혔던 겁니다. 네. 그랬구나.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은 이번 월드컵의 진짜 스타 조규성 선수. 라이징 스타죠. 네, 그렇죠. 뭐 열애설 나왔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거는 뭐 본인들만 알겠죠. 일단 처음에 나온 열애설은 이제 모델 지민주와의 열애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로의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 서로 마팔이라고 하죠.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일단 친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조민주가 이 조규성의 등번호 9번이 표시된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게 그 열애설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민주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또 연애 상대가 이 그룹 빌리의 멤버 하람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이 하람의 친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하람의 소속사 측도 아티스트가 아닌 가족이라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진실은 뭐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지켜보죠.